우리는 모두 살고 있는 공간이 우리의 운명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풍수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공간의 기운을 조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기운의 흐름은 그저 공간의 배치나 장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기운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기운을 나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에서 살고 있다면 층수가 그 기운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층수는 단순한 건축적 요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에너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층수가 좋고 어떤 층수를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기운의 흐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어떤 층수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복채를 대신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 혹은 아파트를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층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집을 고를 때 위치나 시설뿐만 아니라 층수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원하는 층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층수가 주는 뷰나 편리함 외에도 풍수적인 요소가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풍수는 에너지의 흐름, 즉 기운에 대한 철학입니다. 이 기운은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며 기운의 흐름에 맞춰 공간을 배치하고 적절히 조화롭게 에너지를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층수는 그 집에서 흐르는 기운의 흐름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층에 살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는 운명이나 기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을 양과 음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양의 기운은 활동적이고 밝은 에너지, 음의 기운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층수에 따라 이 두 가지 기운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기운은 기본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층수에 흐르는 기운의 세기와 성질은 차이가 납니다. 1층은 건물의 기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기운은 매우 약하고 불안정하며 바닥에 기운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받는 에너지는 차가운 기운과 불안정한 기운이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고층으로 갈수록 기운은 점차 강해지고 활동적이지만 기운이 너무 과도하게 강하거나 차갑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집안의 안정적인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풍수적 관점에서 층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천, 지, 인의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이 중 지는 우리가 거주하는 터와 관련이 있는데 층수는 그 집이 위치한 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기운은 항상 지면에서부터 시작되어 공간을 통해 순차적으로 흐릅니다. 1층은 지면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음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기운이 쉽게 흡수되거나 방출될 수 있는 곳입니다. 반면 고층은 그만큼 기운의 흐름이 강해지고 과도해질 수 있어 기운이 지나치게 세거나 차가워져서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는 시기와 시간에 따라 기운의 흐름이 달라진다고도 말합니다. 밤과 낮, 여름과 겨울처럼 서로 다른 시기에 따라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기운이 얼마나 잘 흐르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층은 기운이 너무 강해져 차가운 기운이나 불안정한 기운이 흘러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풍수적 장치나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부는 고층에서는 그 기운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층수는 단순한 건물의 높이나 편리함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층수에 따라 기운의 흐름이 달라지고 이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 선택은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 층수별 특징과 그에 맞는 풍수적 해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층수가 좋고 어떤 층수가 피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의 흐름이 층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에 각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을 고를 때는 편리함이나 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흡수하는 기운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각 층수는 고유한 기운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 기운은 정서적 안정, 운명,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층수에 어떤 기운이 흐르며 그 기운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까요? 먼저 1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층은 건물의 기운의 시작점이자 가장 지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풍수에서 기운은 보통 지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1층은 기운이 가장 약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흐릅니다. 이 기운은 음의 기운에 가까워 차갑고 침체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1층에서 흐르는 기운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나치게 불안정하고 쉽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구나 도로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1층은 외부의 소음이나 혼잡함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로 인해 기운이 불안정하고 혼탁해지기 쉽고 집안의 기운도 함께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층은 기운이 지면과 닿아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과도한 음의 기운이 쉽게 유입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층은 장기적인 거주지로는 다소 피하는 것이 좋다고 풍수에서는 조언합니다. 물론 1층이 상업적 목적이나 임시 거주지로는 적합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면 1층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2층에서 4층은 어떤 기운을 가질까요? 이 층수는 기운이 가장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흐름을 가집니다. 2층에서 4층은 양과 음의 기운이 조화롭게 섞여 이로 인해 집안의 기운이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2층은 가족 단위로 거주하기에 가장 적합한 층수로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2층에서 4층은 기운이 너무 강하거나 약하지 않고 기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2층에 거주하면 가정 내 평화와 조화로운 에너지가 흐를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소통이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주거지로서 가장 이상적인 층수로 꼽히는 2층은 가족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건강과 운명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균형 잡힌 기운이 흘러들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럼 5층에서 9층은 어떤가요? 이 층수는 기운이 강하고 활발한 에너지가 흐르는 곳으로 기운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이 기운은 변화와 모험을 유발하는 활동적인 기운이지만 그만큼 지나치게 강하거나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서적 안정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불안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층에서 9층은 변화와 도전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운은 모험이나 성공을 향한 도전을 떠나기에 알맞은 기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안정이나 정서적인 평화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불안정할 수 있어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생길 위험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이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층수는 또한 비즈니스나 활동적인 직장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취나 변화의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집안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이 층수는 다소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층 이상, 즉 고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층은 풍수적으로 보면 기운이 매우 강하고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층수는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 과도하게 활동적이고 차갑고 고립된 기운이 유입됩니다. 정서적인 고립감이나 혼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단합이나 소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층에서는 자연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외부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강한 기운이 방해가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은 뷰가 좋고 한적한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이나 자유로운 환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층이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층 이상은 기운이 너무 강하고 과도한 에너지가 흐르는 곳입니다.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고 차가운 성질이 많아집니다. 2층에서는 불안정한 기운이나 강한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심리적 부담이나 정서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층 이상은 주거지로서 적합하지 않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풍수에서는 조언합니다. 기운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풍수에서 기운은 단지 집 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집 외부에서부터 시작해 내부로 유입되며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기운의 전환과 마무리입니다. 기운이 어떻게 전환되고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이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풍수에서 기운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기운은 외부에서 유입되어 내부로 흐르며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 흐름은 연속적이고 끊임없이 순환해야 하는데 만약 기운이 흐름을 방해하거나 중단되면 그곳은 정체하거나 불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구에서부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복도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기운이 막히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구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입구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부정적인 기운이 쉽게 들어오게 되고 가정의 운세나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구 주변을 밝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과도한 물건이나 불필요한 장애물이 있어 기운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나가는 기운이 외부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정리하고
외부의 시각적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운의 전환에서 중요한 점은 과도한 장식이나 물건들이 기운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좁고 복잡한 복도가 있을 경우 그곳에 물건들이 쌓여 있다면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정체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복도는 항상 넓고 통풍이 잘 되며 밝은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운의 전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기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가구 배치입니다. 집 안에서 가구나 물건들이 어지럽게 배치되어 있다면 기운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소파나 침대 같은 큰 가구는 기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파는 대개 거실 한쪽에 배치되며 이때 소파가 기운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파 뒤쪽이 벽에 닿아 있는 것이 이상적이며 복도나 입구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대 배치도 중요합니다. 침대는 문을 직각으로 마주하지 않게 배치해야 하며 침대의 머리맡은 벽을 등지고 놓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운이 안정적으로 흘러 불안감이나 불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게 전환되었다면 이제 그 흐름을 어디에서 마무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의 마무리를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봅니다. 기운이 흐름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마무리되는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마무리 지점이 바로 침실, 주방, 거실 등 가족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침실은 기운의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침실에서 기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서적 불안이나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꾸며야 하며 어두운 기운이나 과도한 전자기기가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침대는 창문을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침실의 벽은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방 역시 중요한 기운의 마무리 장소입니다. 주방은 가정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밝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생명력이 주방에서 나오는 만큼 주방에서의 기운이 불안정하거나 불쾌하면 그 기운이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방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기름기나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방의 위치나 가전제품 배치가 기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므로 불운을 불러오는 위치에 가전제품을 배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의 층수와 기운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기운은 단순히 주변 환경이나 기물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과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도 그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기운의 흐름과 기운의 마무리는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균형을 이룬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기운이 흐르지 않거나 한쪽으로 집중되면 그곳에서 불운이나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높은 층수나 저층이 기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그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면 그 기운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고 균형 잡힌 상태에서 기운을 전환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기운의 흐름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좋은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기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풍수에서 높은 층수는 양의 기운을 받기에 좋지만 지나치게 고층은 불안정한 기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층도 지나치게 낮으면 기운이 차단될 수 있고 지상에 가까운 층수는 불안정한 기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이나 공간의 배치만이 아닌 가정의 안녕과 운세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운을 받기 위함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운의 전환과 마무리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안의 모든 공간이 기운의 흐름을 잘 이어주고 마무리되는 곳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낸다면 가정의 행복과 안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침실이나 주방처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에서 기운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이나 너무 많은 장식이 기운을 차단하고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의 배치와 가구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 기운의 방향을 고려하여 공간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치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입니다. 먼저 집안의 정리정돈을 통해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유지해야 합니다. 가구를 배치할 때는 기운의 흐름을 고려하여 소파나 침대와 같은 가구를 기운을 차단하지 않도록 적절히 배치합니다. 또한 자연광과 공기의 흐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두거나 식물을 두어 양의 기운을 유입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운을 전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운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침실에서 안정적인 기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침대 배치와 벽면을 고려하여 불안한 기운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방에서는 깨끗하고 밝은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 조리기구나 식기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조명이 잘 들어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배치가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흐름과 균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기운의 균형과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적합한 층수 선택, 가구 배치, 기운의 흐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긍정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더 많은 행복과 풍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흐름과 층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가정의 운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이 에너지를 잘 다루고 조절하는 것은 우리 삶의 조화와 행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의 삶에서 풍수의 지혜를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층수와 기운의 흐름을 잘 기억하셨나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층수 하나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적절한 층수를 선택하고 기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기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풍수의 지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작은 변화로도 가정의 안정과 개인의 운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생활 공간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다듬어 보세요. 그 변화가 바로 행복과 풍요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운의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단지 집안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집 안의 기운이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운을 부르는 공간이었습니다.